자,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까 말까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 지금 현직 민주당 의원이 등장합니다. 이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일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설전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자, 그런데-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어디 깐죽대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는 통과하는 네, 참 저 영상을 보면 글쎄요,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삼선 의원이거든요. 서울 마포 을이 지역구입니다. 마포 을에서만 지금 3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마포 을 지역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를 해서 정청래 한동훈 정청래가 붙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김 교수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가치를 높게 본 측에서 네.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의 거부감이 큰 인물이죠.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공천 탈락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민주당의 맞아요. 개혁 공천의 상징적 케이스였는데 그 결과로 한석 차이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었습니다. 총선은 약 한 250곳 정도의 대결이 이루어지지만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총선 구도의 중요한 축이 되기도 하죠. 세 가지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첫 예. 번째로는 이제 국민적 인기가 높은 한 장관을 내세워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한석을 이제 차지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게 이제 강북 지역에 이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도층이 싫어하는 인물과 빅매치를 성사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층을 끌어와서 총선 전체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세 번째로는 586 운동권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의 정점인 인물 대 국민의힘 차세대 주자의 대결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함으로써 민주당을 구태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성사되면은 마포구 을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의 이제 총선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님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다. 당사자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겠죠. 예. 우리 강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선거를 예. 잘 모르는 호사가들이 하시는 말씀 같은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예. 이 검사 어. 그리고 이 검찰 공무원들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보통 온실 속에 화초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안정지향형입니다. 예. 근데 저기 정청래 의원은 삼선이자 민주당의 수석 최고죠. 예. 그래서 아마 정청래 의원께서는 땡큐 하면서 받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정청래 쪽은 그렇습니다. 땡큐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더 이렇게 센 지역 말고 아마도 출마를 하시더라도 예. 더 강남이라든지 좀 편한 지역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예. 구차장께서 왜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근데 뭐 지금 총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뭐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이제 핫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그러니까 출마 여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출마 지역까지 지역까지 나와요. 거론되는 예. 것이 너무 좀 성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만약 출마한다 하더라도 마포 을로 가서 저렇게 정청래 의원과 맞붙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옛날 속담에 소 잡는 칼로 이렇게 닭을 잡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체급이 맞지가 않고요. 예.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될 선대 본부장 또는 선대위원장급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정한 한 사람을 자객하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그런 카드를 써먹는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미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지역구 또는 특정인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써먹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 장관을 과연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는 것이 여권에 유리할지 유리한지 말지. 아니면 오히려 야권에게 어떤 반격의 빌미를 줄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한 장관의 출마 여부 그리고 출마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우리 패널 분들이 개인적인 뭐 전망, 분석,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